예. 그 임신 중기랑 후기 때 운동량을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36주 전까지는 하루 30분만 하세요. 그래서 책 보면은 하루 30분 1주 5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걷기만 하셔도 충분하고 이 동네에서는 할 게 별로 없어요. 걷기. 수영하실 수 있으면 수영이 최고. 아니면 산모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거. 특별한 운동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36주 넘어서 막달이 되면은 조금 운동량을 늘려주시는 게 좋은데 살을 빼라는 뜻이 아니고 자궁에다 자극을 자꾸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마 대부분이 진보를 타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달에 진보를 열심히 하시는 게 아마 이 동네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아마 또 책에도 안 나오고 너무 무리하게 해서 이렇게 혹시 태반이나 이런 거 떨어지고 하면 안 되니까 너무 무리는 안 하셔도 좋은데 자궁이 조금 열리려고 그럴 때 이렇게 조금 자극을 주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하는 게 제일 무조건 나쁘진 않지만 진보를 타고 하는 게 운동은 아닙니다. 난 자극을 조금 더 준다는 거죠. 하루 30분 걷기면 충분하다.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예. 그거는 임신하고 특별한 증세는 아니고요. 갑자기 요즘에 혈압이 올라서 그럴 수 있고요. 대개는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만일에 그것 때문에 두통이 올 정도면은 두통약을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 계속 그렇게 뭐 피가 쏠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안 좋으신 게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혈압을 체크하고 몸이 붓는지 보시는 거. 말고 특별하게 할 건 없거든요. 예? 혈압은 낮은데. 낮다고요? 괜찮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임신 산모한테 우선 안 좋은 징후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전기되고 난 다음에 샤워할 때 코피가 났었거든요. 코피? 네. 일단 틀림없는 게 코피 물어보시는 분도 꽤 있어요. 임신했더니 코피가 잘 나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했다고 해서 이게 더 나진 않는데 어떤 건 있나 하면은 몸에 이제 산모니까 몸에 피가 많아지잖아요. 체액이 많아져요. 그러면 코 속에 여기 이제 키셀과 플렉서스라고 해서 이렇게 코피를 유발하는 모세혈관들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부풀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건조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뭐 실제 자극을 하거나 해서 살짝 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그럼 임신하면 다 그러냐? 아니 그건 좀 아닌 거예요. 관계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드물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하루에 여러 번씩 계속 코피가 나는 거라. 그래서 그 경우는 이비인후과에서 스클레로라고 해서 여기 약물로 지치는 치료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시면 바로 좋아지거든요. 정한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첫째 장점이 첫째, 예. 그 복직근 얘가 아무래도 제왕절개하는 게 좀 더 잘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다 돌아왔는데도 한마디 좀 들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하실 건 이번에 이제 애기 낳고 이제 한 달 몸조리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또 몸 만들기를 열심히 해서 근육이 많아지도록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정확하게 요 복직근이 있으면 요 가운데 근육이 없는 자리를 정확하게 갈라서 딱 분리해서 애기가 나오고 근육을 건드리지 말고 다시 봉합을 잘하면 근육이 다치지 않거든요. 그럼 원래 있던 모양 그대로 되는데 아무래도 출혈이 많이 되니까 조금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같이 꼬매가면 약간 근육 손실이 나는 수는 있습니다. 근데 되게 70% 이상은 유지가 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임신하면서 배가 나오니까 근육이 눌리잖아요. 근손실이 조금씩 있어요. 꼬매는 건 당연히 잘 꼬매고 원래 모양대로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근육이 막 다시 처녀 때처럼 복식근이 회복되고 힘듭니다. 조금 운동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는 10몇 분 정도 보셨으면 다 신문 한 번씩 하신 건데, 예. 르바이의 분만이 자연분만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 자, 자연분만 하면 쉽게 표현할게요. 질식분만입니다. 밑으로 자연분이 자기가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좀 종교적인 게 섞여 있는 건데, 미국에서 제일 처음 나온 얘기인데,
자연분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의사를 위한 거다 이거예요. 의사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분만 방식이. 산모는 누워서 낳는 것보다는 이렇게 앉아서 낳거나 서서 낳는 게 중력이 밑으로 가니까 낳는 게 더 쉽다. 1번. 그 다음에 낳고 나서도 당연히 막 이제 조명을 막 이렇게 밝게 비치고 막 이러니까 아기는 눈부시고 막 이렇게 안 좋은데 그게 어떻게 아기를 위한 거냐? 아기를 위한 환경에서 좀 아기를 낳게 하자. 조금 유치한 얘기 같은데 그 얘기입니다, 결국. 근데 이게 의사들이 처음에 의견을 낸 게 아니라 종교적인 개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좀 아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기 인권을 좀 더 생각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궁하고 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자입니다. 아기 낳은 직후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궁하고 똑같겠습니까? 나는 조명을 좀 조절한다든지 나와서도 바로 제일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제일 먼저 보고 얘기를 하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세한 것들은 있어요. 르바이엘분만이라고 그래서 자연분만이 아닌 건 아니고요. 또한 똑같은 자연분만입니다. 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아기가 나왔을 때 좀 더 아기한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게 아기한테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게 좀 먹혀요 지금 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미국에서 처음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뭐 르바이엘분만에서 하느냐면 거의 하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쪽이 좀 많이 돼서 그리고 사실 이론적으로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의사나 의료진이 조금 불편해, 조금 시설을 더 만들거나 이거저거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고 애가 좀 편하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지요.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분만법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또? 예. 자연분만 나이하고 상관 있어요? 뭔 소리요? 자연분만이? 나이하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자연분만 못하느냐? 네. 얼마 전에 이달 초냐 지난달이냐 77년생이 자연분만 잘하셨고 첫째인데 지금 30몇 주인데 32주인가 되셨는데 75년생 산모 계세요. 그래서 내가 슬쩍 떠봤죠. 이제 혹시 수술 생각이냐 뭔 수술이냐 자연분만 하겠다는데 나이와 자연분만은 큰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체력이 딸릴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주위에 입방아가 문제입니다. 인터넷이 문제예요. 주위에 보면 나이가 많으면 뭐 힘도 못 주고 뭐 중간에 하다가 지쳐가지고 수술하고 주고 아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연분만 할 사람 아무도 없게요.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나는 자연분만 할 거야 딱 생각하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몸 관리 잘하고 체중 관리 잘하고 합병증 안 생기게 조심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체력이 있어야 자연분만 할 수 있는 건 맞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더 잘하겠죠 자연분만. 근데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르지요. 무통시술 잘하고 안정 잘하다가 마지막에 제대로 힘주고 하는 거는 30분에서 1시간만 힘주면 되거든요. 그것만 잘 넘기시면 돼. 그 전까지는 가만 누워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의료보험공단에서도 35세 이상 산모분 하면은 고령 산모 이래가지고 첫째분만인데 35세 이상이면은 그냥 수술을 그냥 진통 안 하고 그냥 수술해도 의료보험 처리 다 해요 지금. 제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건. 그래서 자 자연분만을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막 여기 체력도 많이 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주치의랑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혈 수치며 체력이 어느 정도 되고 애기는 얼마나 골반 어느 정도고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야 이 정도면은 애기 나오는데 시간 좀 많이 걸리겠다든지 그 변수에 따라서 정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원칙은 자연분만입니다. 그건 나이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예. 제가 이번 달이 거의 만 3달인데 한 2주 전부터 약간 카페인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두근거림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가 갑자기 또 잠깐 이러다가 릴렉스 됐다가 이게 조금 반복적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빈혈 없나요? 그냥 그 이과원이요. 되게 둘 중에 하나 1번 빈혈 때문에 그런 사람 많고 2번 체력이 딸려서 그래요. 심장이 지금 이제 과부하가 들어갑니다. 이제
원래 몸에 심장이 일하던 것보다 한 30에서 40% 정도는 일을 더 해야 돼요, 심장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집안일 조금만 한다든지 조금만 해도 옛날에 문제 없던 게 지금은 굉장히 큰 일이 돼요. 지금만 해도 제가 뭐 설거지만 좀 해도 나도 지금 허리 무지하게 아프거든. 근데 지금 막달된 상분이 설거지 한다고 중노동하고 비슷하다니까. 근데 몸은 그런데 마음은 안 그렇지 이제. 온갖 거 다 챙기고 싶거든. 그게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거기에 빈혈이 겹치면 훨씬 힘들죠. 물론 심근염이라는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미신 말에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막 갑자기 심장 이상해지고 부정맥이오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1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주치의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심전도 같은 거 확인해보고 몇 가지 해보고 금방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99.9% 병났기, 병이 났을 가 있나? 몸 관리가 좀 덜 되거나 휴식이 부족하다. 아마 그런 되게 많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질문이 중복된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